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두 음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여기를 대기실에 좀 많네요. 네, 됐어. 이렇게 되더라.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모두 한 음소거를 부탁드릴게요.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두 음소거, 네, 모두 음소거하고 모두 수락. 이따가 잠시만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하더라? 공유 용지하고 호스트 도구 모두 네, 대기실 사용 금지. 네, 이렇게 해보고 되겠습니다. 얼굴은 다 가리셔도 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 사실 목표가 오늘 너무 사실은 네, 여기 녹화하면서 시작해야 되겠죠? 녹화, 일시 중지. 다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렌츠 빈즈라고 합니다. 최근에 프랑코폰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영주권 관련해가지고, 수업이 너무 문의가 많아지면서, 이거는 똑같은 문의를 제가 하루에 7번, 8번씩 받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할 수 없으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에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설명회 아닌 설명회를 열었어요. 저는 지금 밴쿠버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밴쿠버 시간 기준으로 제 마음대로 제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시간을 9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해서 지금 동쪽 나라 동부에 계신 분들은 12시 반, 1시 반 막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거를 녹화본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저를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한번 채팅창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2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총 신청자는 한 40명 정도 계셨는데 40분이나 되셔서 너무 부끄럽고 긴장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군요. 스레드에서 팔로우하고 있고, 인스타도 되게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인 추천 받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저는, 캐나다에 작년에 온 캐나다 새내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한국에서 불어 교육, 영어 교육 복수 전공을 하고,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프랑스어를 살려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때에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교수님이 캐나다인 UBC 출신의 캐나다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캐나다가 맞다. 캐나다로 가라 해서 저는 이곳 캐나다에 오게 되었고요. 여차저차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지만 그 사이에 뭐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해가지고 흘러 준비만 하다가 저는 8년 만에 캐나다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되게 틈틈이 보면서 이중언어 국가인데 뭐 어떻게 돼가지? 이런 쭉쭉쭉쭉 보다가 작년에 오게 되었고 오자마자 또 예상치 못하게 둘째가 갑자기 찾아와 주어서 그러면 나는 이 기간 동안 영주권 준비나 하자 해서 프랑스어밖에 없으니까 프랑스어 저는 캐나다 경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 공부를 하면서 스레드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이렇게 커지고 커져서 이제 곧 200일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돈 줄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프렌치 분주를 이렇게 큰 커뮤니티로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뭐 저에 대한 설명은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목표는 캐나다에서 프랑스어 선생님으로 일하자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목표가 되게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지금 풀리고 있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정말 정말 프랑스어가 필요하신 우리 한국 분들을 돕는 일을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약 160일 정도 된 아기를 육아 중이고, 네, 큰 아기도 뭐 38개월, 그래서 정말 손 많이 가는 아기를 돌보면서 집에서 이렇게 뭐 그룹 수업도 하고 뭐 등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오신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 공부를 하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영주권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뭐 등등등.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많이 듣는 얘기를 딱 세 가지로 끊어왔습니다. 뭐, CLB 5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7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직장인도 공부하는데 뭐 가능한가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현실적인 공부 기간이라던가 프랑스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그리고 프랑코폰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해당되는 거랑,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실제 합격 사례를 하나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등등등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프랑코폰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프랑코폰, 그러니까 불어 사용 언어 인구를 뭐 정책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까지 올리겠다 하면서 뭐 낸 정책이라 이렇게 되게 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비자를 주기 위해서는 프랑스어에 저는 막 이민 관련해서는 여러분 전 작년에 왔기 때문에 정말 잘 몰라요. 저는 그리고 이민이랑 관련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들을 수 있는 거는 CLB 5점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점수는 프랑스어, CLB, 떼스F나 떼으F 같은 경우 말하기 5점, 듣기 5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CLB 5점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요, CLB5는 대략 B1 초반 수준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다들 이제 해보시고, 뭐, 이민 관련돼가지고 해보시다가 보면은, 뭐, IELTS 이런 거나, 뭐, 뭐죠? 셀핍은 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IELTS만 해도, 뭐죠? 여기, 이거 좀 제가 이거 잠깐 뜰게요. 그리고, 그래서 뭐, IELTS만 해도 뭐, 이거 끄면 제가 뭐 보여드릴 게 꺼지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 꺼야겠습니다.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걸 껐어요. 그리고 뭐, IELTS만 해도 뭐, 뭐, CLB 5라고 하면은, 뭐, IELTS 밴드 4, 5, 이 정도 예상하고 하시는데요. 뭐, 실제 수준으로는 5.5, 6.0 정도에 해당되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유럽 언어라 가지고 언어 기준으로 나눈다면 A1, A2, 그리고 B1, B2까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C1, C2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프랑코폰 모빌리티에서 요구하는 점수고요. B2에서 C1에 해당되는 게 어디죠? 그 영주권 할 때 이 정도 실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떼스F 제가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선생님은 떼스F 시험만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준비를 해볼까 하고 저도 미루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유일한 시험은 떼스F밖에 없었어요. 떼스F를 치러 가는 경우는 한국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곳이 뭐 도쿄라던가 뭐 말레이시아라던가 그래서 여행 갈 겸 시험 치고 왔다. 그리고 그건 퀘벡 이민용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떼의F를 뭐 한국에서 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관심도 두지 않았고 떼스F만 시험을 치겠다라고 계속 이제 막 되게 변태처럼 계속 분석하고 있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래서 떼스F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칠 때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있는데 점수 체계가 이렇게 다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읽기라던가 쓰기는요, 총 30문제, 39문제에서 점수를,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쌓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모아 한 몇 점 이상이면은, 네, 이 정도 성적을 받아가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적은 이 정도예요. 이 성적을 어떻게 하느냐, 뭐 등등등. 이건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해요. 그래서 CLB5라고 하는 거는 B1 초반의 수준이다. 그래서 IELTS로 따지면 한 5.5, 밴드 5.5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제 뭐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델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에 1시간 정도 학습한다 하면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려요. 보통. CLB5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진짜 공부에 왕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의 절대적인 양을 채우면은 이건 기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3, 4시간을 공부할 수 없게, 할 수밖에 없게 제가 과제를 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쉽죠? 아무렇지 않게 되게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해오세요 하는데 다음번에 만나면 하하하하 하고 너털 웃음을 지으세요. 공부하는데 한 몇 시간 정도 걸리세요? 하면은 처음에 한 3, 4시간. 그러다가 이제 그 공부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되게 점점 시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2.5시간을 학습한다고 하면 4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리고 진짜 나 지금 너무 급해서 일 그만두고라도 한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지금. 인도 친구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로 의하면 프랑스어 공부가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장에 가면은 이 TESF라던가 뭐 프랑스어를 활용해서 이민을 하려고 하는 국가가 한 4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어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뭐 인도, 이란, 중국, 한국 얘들이 거의 다고 이쪽 서부 쪽은 동쪽 저쪽에 퀘벡이라던가 뭐 오타와 토론토 이쪽은 정말 아프리카에서 뭐 프랑스어를 사용하던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를 뽑고 있잖아요. 막 4천 명씩 이렇게. 근데 거기에 허수도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인비테이션이 많이 가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넘어가는 게 그 숫자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뭐 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급하게 하시고 내가 이거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집중학습으로 해서 뭐 지금 인터넷에서나 보는 3개월 만에 했다, 4개월 만에 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저는 언어 능력이 없어요. 막 이런 것보다도요. 학습 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대답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사람마다 또 기본기가 다르고 영어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얼마나 이 프랑스어에 투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제 답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투잡을 뛰어요. 그럼 하루에 저는 공부를 30분밖에 못해, 1시간밖에 못해요. 저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면 저는 하실 수는 있어요. 2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B2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면 한국에서 뭐 프랑스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졸업 요건을 B2를 요구해. 그래서 이거 쉽진 않아요. B1도요. 보통 한국에서 공부를 그냥 적당히 뭐 전공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천천히 하면은 1년 6개월 걸리기도 하는 게 B1이에요. C1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 친구들이 C2, C2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진짜 인도 애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진짜 가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은 레벨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열심히 해서 낸 성적이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못할 것이냐, 진짜 못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왔을 건데 뭐죠? 이거 시험 점수만 목표면 이게 뭐 이렇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몇 달 동안 집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2년의 비자 기간을 연장하시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CLB 5점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떤 걸 하냐면요, 제 목표를 매일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캐나다 오기 전에 캐나다에 와가지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다 했던 거를 전 지금은 좀 이뤄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매일매일 적는 건 뭐냐면,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한 15명은 영주권을 프랑스어를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적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저는 이 생각을 처음에 했을 때 CLB 7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아서 나갔으면 좋겠다 였는데, 프랑스어 시험을 중간중간에 치시는데 이걸 통해서 가산점을 받아서, 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중간에 한 4분, 5분 정도가 영주권 받아서 나가고 끝까지 안 하고도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와, 진짜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단기간 목표로 잡고 하시고, 실점을 장기간 목표로 잡고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의 그런 비자 고민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왜 저는 왜 시험 안 치냐고 물어보신다면, 아시다시피 시험 접수가 어렵습니다. 시험을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1년에 총 4번 정도 봤거든요, 접수를. 그때 뭐 딴 거 하고 있다가 접수 못하면 끝이에요. 전 똥손 중에 똥손이기 때문에 광탈해서 전 진짜 뭐 어찌저찌 안 되면은 한국 가서 시험을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부, 토론토, 퀘벡 쪽은 그나마 시험이 접수는 쉽다고는 하는데 조금 기준이 높다고 해요. 왜냐면은 정말 모국어로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공부에는요, 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따라서 단어장을 해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 듣기만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회화를 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진짜 저는 무조건 이 방법만이 정답이에요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되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뼈대 만들기. 그 뼈대 만들기를 문법으로 저는 이 프랑스 언어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문법 강의를 저는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는 재료 채우기입니다. 재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어예요, 단어. 그래서 저는 매달 단어장 챌린지를 하는데 5월 달에는 조금 쉬어가는 달로 정해서 조금 이제 개편을 몇 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어장 챌린지 진짜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6달, 7달 정도 했는데 한 진짜 거의 총 100명은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전 적용으로는 TSF 캐나다 실전 문제반을 딱 5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추천 학습 루트를 제가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전 왕초보에서 기초 문법을 닦는 데까지 총 8주가 걸리게 8주 으로 1대1 관리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렇게 학습 루트를 저는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마라톤 VOD 강의로 프랑스어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을 선물로 드려요. 선물로 드린 거 아니죠, 맞죠? 발음 강의가 2강의가 있고,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보시죠 하는 게 13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아두 강의가 총 20강의가 있는데 그럼 총 강의가 15개, 35개 강의를 8주 동안 보시는 거예요. 8주 동안 보시고 이거를 통해서 프랑스어 문법 뜻 이렇게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8주 동안 진짜 가볍게 프랑스어가 이런 언어구나 라는 감을 잡고 아두 진입 기반을 만드는 걸 저는 8주 과정으로 만들었고 이걸 1대1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과정을 그룹 수업으로, 그룹 챌린지로 6주 과정으로 만들어서 조금 느슨하게 한번 프랑스어가 어떤 언어인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여는데 이거 거의 뭐
1년에 한 3번, 4번 열까 해서 이제 진짜 바로 당장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대1 관리 프로그램은 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제가 여기 노션 페이지예요. 여기가 노션 페이지. 노션 페이지인데 여기서 제가 뭐 강의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뭐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과제를 드려요. 그래서 무슨 요일에 하루에 딱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 공부를 하세요. 이 정도 공부가 하루에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강의를 이 페이지에서 바로 다 수강할 수 있게 제가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 듣고 강의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숙제를 다 했다, 공부를 다 했다 하고 어떻게 하신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과 이렇게 1대1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잘하는 사람과 조금 이제 처지고 유령처럼 사라지는 분들의 차이가 뭘까를 했을 때 저에게 연락을 잘 주는 분들이 정말 끝까지 잘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작하신 분인데 엄청 절박하게 저 CLP 5 받아야 돼요. 아니면 진짜 큰일 나요. 이러면서 하셨는데 저도 너무너무 이게 간절하게 느껴지는데 조급함과 이게 급함이 느껴져서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만 잘 주세요 했는데 정말 연락을 잘 주셔가지고 네. 연락을 잘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과제 제출 모범 사례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연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1대1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랑스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과제 제출을 이렇게 공부를 뭐 강의를 듣고 이렇게 씁니다. 저렇게 씁니다. 하고 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강의를 수강하고 필기 노트를 그냥 네이버 카페 인증하시고 저랑 같이 단어 학습 앱 같은 거를 하는데 이거 했다 이 정도로 저한테 제출하시면서 네,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근데 이제 추가적인 과제 같은 것들 공부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답이 있든 없든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정말 1대1 관리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왕초보를 이렇게 8주 동안 끝냅니다. 8주 동안 끝내는데 그럼 이 8주 과정에 얼마 정도 드느냐?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총 이런 프로그램 이것저것 다 합쳐서 530불인데 완주하시고 후기 작성하시면 50불을 환급 드려서 최종으로는 480불이에요. 그럼 8주 동안 480불이니까 한 240불씩 생각하시면 되겠다, 맞죠? 매달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끝냈으면 단어장 챌린지를 할 만해요. 근데 내가 이 문법 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런 것들로 시작을 먼저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단어장 챌린지는 아두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떼세프 전용 단어장 챌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저는 그제서야 CLB5 목표반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 정말 정말 성실하게 끌고 오신다 하면은 8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2달은 프랑스의 기초를 잡고 CLB5 목표반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신 A님이 계신데 A님의 과정은 이랬어요. 첫 달에 그분은 뭐 고등학교 때 30년 전 고등학교 때 뭐 어디서 하셨죠?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수업에 프랑스어 수업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프랑스어가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교양 수업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어는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프랑스어 모빌리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니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처음으로 단어부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거를 하셨대요. 누 플러스 오디오 강의, 단어장 챌린지.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단어장 챌린지 중에서 양이 제일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곳에 1000개가 있고, 625개가 있고, 이런데, 그리고 떼스F 단어장은요, 이것도 적어 놓을까요? 제 혼자서 너무 말이 많죠, 지금. 너무 말이 빠르진 않나요? 괜찮으신가요? 떼스F, 여기는 단어가 1000개. 이거는 저는 적어도 2번 반복할 거라고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속도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 단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중에서 챌린지 중에서 양이 제일 작아요. 400개고 200개인데 이 챌린지 방이 제일 빡세고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 문장 200개를 한국어 해석을 보고 프랑스어로 다 말하고 녹음 인증하는 게 주말 과제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앞에는 그냥 복습했고 했다로 끝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저는 진짜 이거를 해내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보여드리고 했지만 실제로 해내는 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와,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했더니 인증하실 때 주말에 4~5시간이 걸려도 내가 오늘 맡은 바 이번 주에 하는 문장 50개, 이 50문장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보고 내가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해내고 나니 좀 되게 뿌듯하고 그런 상태로 저랑 1대1 수업을 하셨어요. 1대1 수업 20시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치러 가셨는데, 뭐 듣기가 배엉, 읽기가 배엉, 쓰기가 배엉, 말하기가 배두가 나왔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배2가 나왔으면 엄청 프랑스어를 어려운 말로 잘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 드시죠? 프랑스어 시험은 그렇진 않아요. 유창성이 중요해요. 말이 끊기지 않고 쉬운 말을 쓰더라도 오류가 적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단어 장 난이도 보이시나요? 아두 플러스예요. 배두 플러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난이도를 유창하게 말할 수만 있어도 되게 좋게 본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심리적 장벽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듣기를 하는데 듣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대1 수업했던 것처럼 그룹 강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5월 달에는 아엉 듣기 반, 아두 듣기 반, 배영 듣기 반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와 계시는 단톡방에 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공지사항 밑에 무료 그 강의를 공개를 해두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대형까지 이 점수를 다 모은다고 해도 총 점수가 201점이 돼요. 201점. 여기까지 다 듣는다고 다 맞았다 가정을 한다고 해도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합격 점수가 보면 꽁프랑스용 의할 하면은 201점 4점도 못 받아요. 4점도 못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도 369점은 넘어야 된다. 나머지는 잘 찍어야 돼요. 호호호호. 질게 잘 찍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 이후에 배두 듣기부터는 진짜 어려워서, 와,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진짜 배영 듣기 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합격 점수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전략을 짜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요, 저랑 같이 풀어보시는 이 듣기 반 수업에서 모의고사에서 겹치는 문제가 중복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할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도 안 들렸던 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선택지 하나도 안 빠지고 똑같이 나와요. 음질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보고 가면 스크립트를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서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엉, 아두, 배영 듣기 반까지 하시고 실제로 5점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배두 듣기 반 중반까지는 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저는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1대1 수업을 병행하시길 추천드려요. 20시간 이상 정도 하시고 나면은 개인 1대1 피드백도 들으면서 어, 했을 때 저는 효과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네, 떼스F 캐나다 듣기 말하기 CLB 5점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기 수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 수업 개관에 대해서 따숑, 두, 투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소개를 2분 동안 끊이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화문 티키타카 하는 거. 세 번째는 4분 30초 동안 내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개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룹 수업이다 보니까 1대1 피드백을 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경우에는 1대1 수업을 무조건 병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점수가 빨리 필요하고 급하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점까지 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5점까지 뭐랄까, 좀 달성을 했다. 그러면 제가, A님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는 조금 꽤나 유창해진 상태였어요. 왜냐면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단어장 챌린지를 통해서, 그리고 듣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듣기에 거의 70%의 시간을 쏟았고, 한 두 달 동안 모의고사 20개를 보고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음, 거의 스크립트를 엄청 많이 봤더니 듣기 수업 70%, 말하기 수업 거의 30% 하고 읽기랑 쓰기는 거의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언어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적이 다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목표로 하시는 바는 지금 CLB5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상의 정보를 드리면 힘들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7점까지 가구나 하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왜 떼스F를 치시고 떼의페를 치시나요? 하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에 있어서 듣기가 떼의F가 조금 더 어렵고 읽기도 떼의F가 더 어렵고 말하기는 비슷하다고 하고 쓰기는 떼스F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해요. 왜냐하면 떼스F는 그 쓰기 주제가 3개를 60분 동안 해야 되고 떼의F는 2개만 해야 돼서 이 시간 내 쓰는 게 힘들어서 이게 결국 4개 영역을 다 B2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 받으려면 이거 하다가 결국 떼의F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경우라서 지금 그 프랑코폰 모빌리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듣기가 쉬운 떼스F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CLP 5점까지 조금 몰고 가드리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일주일 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네, 되게 저는 과제출 모범 사례라고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저랑 연락하면서 하시는 분이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한 달 되신 분이 계신데요. 혹시 오셨나요? 경미님? 저랑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갑자기 1대1 수업을 같은 동네 사시면서 하게 되었는데 한 달 공부하시고 어떠신지 이분의 후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구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계신가요, 지금? 목소리만 해주실 수 있으려나? 지금 이제 막 퇴근하셨어요. 이제 막 퇴근하셔가지고, 이분은 4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네, 오시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이제 막 퇴근하신 시간이라서. 그럼 이분의 후기는 좀 이따 들을 거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오늘로써 한 7주차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인데, 할리팩스에 살고 계셔가지고, 이분은, 네, 여기서 이름을 못 지었네요. 할리팩스에 살고 계셔서 시간이 지금 새벽 2시라 들어오시지는 못하고, 후기를 뭐 간단하게 남겨주셨는데, 이분도 되게 단하시게 어떻게
저한테 맨날 맨날 그 2달 동안 기초 과정을 쌓으면서 제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매일매일 그냥 답변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선생님 다 했습니다. 선생님 다 했습니다. 선생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숙제 인증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고 계셨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7주 된 분의 프랑스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후기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이분은, 네, 지금까지 프랑스어를 2개월 동안 공부했고 학습 후기를 나눠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왕초보였기 때문에 알파벳 발음 강의부터 시작을 하셨고, 2주 동안은 발음, 알파벳, 숫자, 이런 것들을 계속 동영상 강의, VOD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했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한번 보세요. 몇 시간 공부했다고요? 3, 4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숙제랑 셀프 테스트를 진짜 빠짐없이 모든 걸 그대로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4주 동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문법이라던가 기초 문법에 대한 것들을 3, 4시간씩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6주 정도에 걸쳐서 아까 8주 과정이라고 했던 거를 6주에 만에 끝내셨고, 지금은 1대1 수업을 병행하면서 듣기 수업을 그룹 강의로 같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듣기랑 말하기를 집중해서 하고 있고, 근데 숙제가 진짜 양이 많은데,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의심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분은 하시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네,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학습 루틴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출근하기 전에 하고 학교 퇴근하고 나선 3시 퇴근이셨는데 애들 픽드랍이라던가 막 이런 거 하고 나면 진짜 시간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매일 9시는 똑같이 9시부터 공부를 한 11시, 12시까지 하다가 주무셨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저랑은 지금 듣기 수업을 매일 스크립트 보고 하고 있고요. 콜로케이션 시험을 전 덩어리 표현을 암기하라고 하는데 이 덩어리 표현 암기를 매일 거의 한 200개씩 시험을 치고 있는데 200개를 정말 모든 소리 하나 진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수업 하시는 분들 A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랑 듣기 수업 하시는 모든 분들이 덩어리 표현을 하루에 한 100개 정도는 외우고 있다. 이거를 뭐 이런 정도로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외우고 시작하거든요. 프랑스어로 쫙 다 읽고 그거를 쓰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소개 같은 거 스크립트 써오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거 보여드려도 되나요?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도 제가 10개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2분 동안 꽉 채워서 자기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몇 주 공부한 사람, 7주 공부하고 난 사람이 쓸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려면 이제 공부량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랑 발음도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나중에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치러 가실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정도로 자기소개도 하시고요. 이제 따시2에 해당되는 거 티키타카 프랑스어라고 대화문에 해당되는 것들도 막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 달고 저랑 같이 피드백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1대1 수업에서는 네, 스크립트 제가 이제 작성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등등등 하고 이렇게 하고요. 듣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듣기 수업.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모두가 이제 1대1 수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답니다. 자, 그럼 듣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 모든 페이지를 이렇게 여기에 노션 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는데요. 너무 더럽죠? 티라서 그래요. 티라서. 그래서 저는 강의를 다 실시간 수업한 것들을 바탕으로 녹화본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잘 찍으면 된다. 잘 찍는 팁 같은 거 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완벽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는 듣기를 할 건데요. 이 모의고사가 정말 시중에 많은데 하나같이 스크립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제가 진짜 몇 달 동안 스크립트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만든 수업 자료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공부하고 등등등.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네, 이제 경미님이 오셨을까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네, 여쭤볼게요, 한 번만.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뭐랄까 합격하신 분의 후기 아닌 후기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혹시 A님 오셨나요? 목소리로만 저희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뭘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이번에 제가 이렇게 모집글 올릴 때 후기 막 엄청 길게 카드뉴스처럼 아, 네네. 올린 주인공이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진짜 많은 분들이 가산점 받았어요 하고 사라지시는 분들도 다 B1, B2를 받고 B2까지 안 받았으니까 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예, 사라지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정말 너무너무 잘하신 분 후기가 어디 있죠? 여기에 전체 보기에서 제 블로그에 막 이런저런 글을 많이 썼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기를 제가 이렇게 쓱쓱 보여드릴 테니 이야기하는 것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기를 여기 이렇게 써주신 분이십니다. 어디 있죠, 어디 있죠? 네, 이야기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어, 네. 어떤 아, 환경에서 공부를 하셨냐면은, 네, 일단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고, 난 나이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A님도 40대 후반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도시락 싸고 할 거 다 하시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셨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하루 루틴이라던가,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셨고, 막 이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후기에 썼듯이 제가 이제 시험 접수가 기적처럼 되는 바람에, 어,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잘못 접수를 했다고 느꼈고요. 어, 일단 아두 챌린지를 너무 재밌게 했어요.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기초가 거의 뭐 되게 옛날에 막 거의 30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아두 챌린지 하면서 새로 단어도 많이 습득하고 또 입에 붙이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말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했는데 4주 끝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진짜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두라고? 이러면서 선생님께 제가 1대1 교습을 부탁을 드렸죠. 1대1 교습 하시는 줄도 모르고, 일단 아두 챌린지가 이 프로그램만 있는 걸로 알고 그냥 했던 건데, 다행히 이제 선생님 만나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대로 수업을 이제 TCF 듣기부터 했는데, 저는 보통 주말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 평일에는 그 클래스 카드 앱으로 자꾸 단어 외우는 거 위주로 했고, 퇴근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너무 피곤해도 무조건 이 시간을 채운다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계속 이게 압박으로 느껴지면 못할 것 같아서, 좌절하지 않으려고 마인드 세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단어장이 있답니다. 그런 클래스 카드. 네. 네, 클래스 카드가 또 재밌었어요. 음, 게임 같이 약간 음, 재밌기도 하고, 약간 메모리 게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재밌었고요. 저는 일단은 EC로 풀타임으로 레귤러 티처로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회사에다가 이런 사정 얘기하고, 휴가 받아서
추가로 한 5일 정도는 휴가 써서 공부를 했고요. 공부할 때는 주로 일단 말하기는 사실 아두 챌린지 하면서 그 외웠던 거보다는 덜 빡셌어요. 그래서 네, 괜찮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진짜 질문을 자기소개 관련된 걸 50개를 주셔서 제가 진짜 토할 뻔했는데 네, 그거 이제 제가 5월 말에 시험을 쳤는데 이제 4월 초부터 한 2, 3주는 굉장히 집중해서 한 20개 문제는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 입에 붙였고 나중에 자기소개 이제 전략을 선생님 짜주실 때 그거를 다 통합해서 붙여서 외웠던 거라 그렇게 이제 계속 했던 걸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고 듣기가 정말 네.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이 너무 웃겼어요. 딕테는 큰 산이었어요. 이게 들리는 대로 되니까 뚱땅뚱땅 막 네, 뚱땅이 선생님 아시잖아요. 음, 선생님도 제가 음. 어떻게 했는지.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듣기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너무 급하시니까 듣기반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한국어로 쓰세요. 한국어로 쓰시고 한국어로 써서 어떻게 이거를 프랑스어로 연결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못해도 그냥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업 듣고 이거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잘 쓰신 거네. 이 부분은 이제 한 달 하시고 나서 좀 더 잘 쓰게 된 거고, 뭐 중간에 보이면은 뭐 그냥 다 못 쓰고 프랑스어로 안 하고 그냥 한국어로 들리는 데 적어요. 그래서 뿡땅뿡땅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수업 시간에 보고 이걸 보고 이 소리가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네, 등등등. 네, 계속 말해주세요. 일단은 딕테가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이랑 그때 몇 번 문제였지? 한 11, 12, 13 그 정도 문제 수준이었는데 딕테 세 문제 하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한 문제에 30분씩 걸려서 적었고요. 왜냐하면 기초가 없다 보니까 단어가 들어있는 것도 없고 아두에 나오는 단어를 다 외워도 들똥말똥한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저는 시험 치기 3일 전까지도 그거를 한 번에 소화를 못하고 계속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면서 같이 맨날 선생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했다고 하시기도 했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또 더 이야기 나눠주실 게 있나요? 마인드를 저는 아까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최대한 나는 불어를 좋아한다면 그렇죠, 세뇌하면서 하셨다고 그렇죠. 하셨어요. 네. 네네. 음, 원래 뭐 불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쉽게 도전했던 것도 만만하게 생각했던 진짜 착오가 컸는데 음, 이제 어차피 시험 접수는 기적처럼 됐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내가 즐기면서 하고 내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에 긍정적인 마음에 초점을 두고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듣기 때문에 마지막에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끝까지 괴로웠지만 음, 그건 그거고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쳐야지 하고 했던 것 같고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험을 접수하는 게 가장 네, 큰 동기부여가 맞아. 되는 것 같고 맞-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뭐 술 안 드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근데 저는 술 안 먹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래서 뇌의 최대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네, 음주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정말 집중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네, 애를 썼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네, 다행이었고 음, 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각도로 준비했던 내용들이 또 중복돼서 나온 게 있어서 입으로 외우고 텍스트 계속 봤던 내용으로 썼는데 음, 또 어떻게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음, 사실 딕대가 하도 안 됐지만 20번대
그 B1, 배영 수준의 어떤 지문들을 네네. 선생님하고 하다 보니까 음, 이게 리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영역에서도 뭐 그 처음 보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랑 봤던 식으로 보다 보니까 괜찮게 점수가 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정말 네, 가볍게 공부를 하시고 이제 훨훨 날아가시는 상태가 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했고 지금 진짜 다들 뭐랄까 일 병행하면서 하시느라고 오늘도 후기를 알려주시기로 한 분도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4시 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데 해주셨던 얘기 중 제일 웃겼던 게 저는 뭐 되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업 녹화본을 지금 공개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수업을 해야 되니까 머리 엉망진창이 있고 자다 깬 모습 그대로 수업하고 수업하다가 목이 풀리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어요. 아, 선생님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공부를 이렇게 안 하고 있지? 하셔서 새벽 4시 반부터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후기를 간단하게 남겨주셨다면은 새벽 4시 반에 루틴으로 일어나서 강의랑 노트 필기하면서 공부를 프랑스어를 쫙 하고 그리고 나서 도서관 가가지고 아침에 공부 좀 하다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베이커리로 일을 하시는데 듣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한 달 됐는데 이분도 저는 이런 분들이 두세 달 안에 끝나요. 두세 달 안에. 정말 길게 하면 5달, 4달 이렇게 하는데 한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저한테 맨날 지금 3달 안에 끝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로 하면은 4개월,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공부하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설명이었답니다. 그래서 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조금 감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저는 막 이런 생각으로 함께 공부하고 정보 공유하고 이번에 정보가 단톡방에서 지금 시험장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공하시고 이런 거가 전 되게 서로 응원하고 서로 정보 공유한 커뮤니티가 됐구나 되게 뿌듯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고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이런 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좀 응원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듣기 반도 다시 이제 새로운 반을 하나 이제 내일 뭐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반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반도 한번 보시고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이 있든 없든 월, 화, 수, 목에 새벽에는 아침 새벽에는 듣기 반을 할 거고요. C2부터 네, 배영 뭐죠? 아두까지 이제 여기 글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 네, 한번 수업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해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듣기 반은 아침에 할 거고 읽기 반은 저녁에 할 거예요. 말하기 반 같은 경우에는 제 개반을 한번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1대1 수업이 아니고선 저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조금 더 추가적인 궁금한 거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카톡방에 남겨주시고 저도 아는 선까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오늘 했는데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1대1로 뭔가 조금 상담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 페이지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하시면서 프랑스어 공부 어떻게 하지?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어떤 설명이었는지 뭐 후기를 남겨주실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면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단어장 챌린지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편을 한 거거든요. 떼세프 캐나다 전용으로 자주 나오는 어휘들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을 만큼 1000개 단어를 공부를 하고 나서 시작하면은 차원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후기 써주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다음 주부터 할 수 있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방에서 계속 물어봐 주시고
주시고, 저희가 지금 TSF5 목표라는 방은 제가 고민해보고 계속 살릴지 말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 이제 난 들을 만큼 다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물어봐 주시고, 카톡장에서도, 네. 후기는 네.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셔도 되고, 여기 따스테스F, 우리 저희 전체 카톡방, 거기다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뭘 안 알려드렸네요. 하하하, 모의고사 웹사이트를 알려드린다는 걸 까먹고 못 알려드렸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없으면은 저 이제 카톡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